국장님, 네.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해가지고 당을 탈당한 뒤 지금 하와이 가서 계시는 홍준표 네. 전 대구시장, 네. 지금 뭐 골프도 치고 하와이 뭐 여러 가지 사진도 계속 SNS, 페이스북에 올리는 모양인데, 골프 좋아하시잖아요. 예. 어쨌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몸값이 지금 부쩍 올랐다고 그러네요. 아, 그러게요. 홍준표와 관련돼서 연일 기사화됩니다. 사실 김문수 후보가 기사화돼야 되는데 하와이가 홍준표 지금 이 기사들이 양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홍준표가 이제 하와이 떠나면서부터 홍준표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재명한테 가기 시작하고, 이게 그리고 또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막 편지를 써서, 아이고, 낭만의 정치인 하면서 돌아오신 막걸리를 대접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올라서자마자 이재명과 홍준표, 이런 어떤 브로맨스라고 하죠. 브로맨스가 갑자기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 아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권영세가 갑자기 살아납니다. 또 맹폭을 가요. 인성이 어떻고 저떻고. 이러니까 또 이준석이 참여합니다. 인성 운운하는 게 잘못이다. 이러니까 또 권선동이 참여합니다. 아니, 한 사람씩 참여할 때마다 기사가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홍준표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네. 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낭만의 정치인, 정말 상대 진영에 있는 분이지만 밉지 않은 분이다. 같이 함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싶다. 자, 이재명 신발 보셨어요? 이재명 신발. 이번에 네. 이재명이 저 선거하면서 출사표 던지는데 신발부터 바꿔 신었거든요. 이재명 신발이 파란색이잖아요. 그런데 빨간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거 운동복에도 빨간 점을 넣고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힘 특히 보수층까지도 아우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대구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빨강이 뭐고 파랑이 뭐냐? 지금 보수고 뭐고 진보가 뭐냐? 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아울러서 쓰겠다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누구? 바로 홍준표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홍준표를 겨냥을 했어요. 일단 홍준표가 경선 과정에서 딱 봤더니 2030한테 인기가 있어요. 확실히. 지금 그때 당시 함께했던 한동훈은 4050이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러면 홍준표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2030 표도 잡아. 그 다음에 이대남. 예. 남성이죠, 여성이 아니고. 이대남도 잡아. 그 다음에 홍준표가 대구 또 적자라고 얘기했으니 대구 표도 어느 정도 내가 갉아먹을 수가 있어. 또 홍준표가 결정적으로 이게 스피커잖아요. 그럼 홍준표가 이재명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이 1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사화가 많이 될 거다. 그래서 빅 이벤트가 될 거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찔러보는 겁니다. 찔러보고 확실히 잡을 수만 있다면 완전히 이번에 큰 퍼포먼스, 모멘텀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계산한 거죠. 대어지요. 대어를 낳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재명이 지금 내세고 있는 것이 국민 통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거고, 홍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보수의 적정자라고 늘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고, 네. 국민의힘에서 전신이지만 당대표를 2번이나 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수의 가장 간판격인 사람을 끌어왔다. 네. 그러면은 과거 DJP 하는 것처럼 JP 그리고 박태준 네. 전 보철회장 DJ가 손잡는 이런 사람들과 손잡아가지고 연합정권을 만든 것처럼 자기 혼자도 충분히 당선될 수 있지만 통합정부를 만들겠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일 큰 거죠. 개인적으로는 홍준표가 무슨 김종필과 박태준의 버금가는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효과는 있겠죠. 홍준표가 또 대응을 합니다. 막 윤석열을 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 놈한테 2번이나 내다바이 당했다라고 후회를 합니다. 무슨 얘기? 3년 전에 윤석열 후보와 경쟁을 해서 떨어졌잖아요. 그게 내다바이라고 얘기하는 게 외부에서 용병 데려다가 검사가 판을 치는 그런 선거판을 만들어 갖고 이 당의 적자인 나를 쫓아내는 그런 공작을 펼쳤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도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김문수를 동원해서 한덕수를 끌어들이려는 윤석열의 음모, 내다바이에 내가 당했다. 이렇게 아예 직설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책임 총리 그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도 한남동 관저에서 식사하면서 총리 제안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관저 만찬 이후에 홍준표가 한동훈 비판에 아주 그냥 열을 올리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냥 모른 체 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쌓인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홍준표 전 시장이 경선에서 패해가지고 탈당까지 한 사람이 지금도 계속 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우긴 했지만 또 이제 저기 윤석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재명 세상에 살아봐라 했다가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홍준표가 이재명 감싼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 감싼지 아세요? 저기 서울대로에 부산대에서 안 가고 칼 찔렸을 때 서울대로 갔잖아요. 그때 모두 다 욕을 했는데 나서서 아니 지금 당 대표는 총리급 의전을 받아야 되는데 왜 욕을 하냐라고 나서서 유치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한 번은 뭐냐면은 이재명 왜 조카 살인범을 변호한 거 있잖아요. 네. 이재명 살인범 변호를 비난을 해. 조선시대도 그렇게 안 한다 라고 또 옹호도 했고요. 찾아보면 옹호한 거 되게 많습니다. 경기도 복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뭘 그걸 가지고 쪼잔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까지 하느냐. 그렇게 옹호를 해서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브로맨스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홍준표도 나는 뭐 정계 은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6월 중순경에 귀국할 것이다. 정치는 생물 아니냐. 네. 하면서 또 지금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경우에 그렇죠. 따라서는 이재명과 손잡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한다면은 총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기자들이 아니 이재명이 막걸리 지금 대접한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 6월 중순에 귀국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홍준표 김치국 마시다가 또 이재명한테 저는 내다봐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특히 맞습니다. 지금 이재명 측에 있는 이현주 네. 최고위원이죠, 아직도 지금 최고위원. 예, 그리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 이런 사람들이 물밑 접촉을 통해서 홍준표 전 시장하고도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지만 네. 간접적이지만 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다 끌어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게 중앙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저는 굉장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예. 김민석과 이현주. 김민석은 왜 인연이 있냐면 옛날에 홍준표가 국회에 입성을 할 때 함께 동기더라고요. 예. 김민석과 함께 지금 초선 국회의원이 되고, 이현주는 기억하시죠? 홍준표가 2022년 선거에 나왔을 때 선대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와 인연이 있는 최고위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 더 있습니다.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핵심 측근 8명한테 나 하와이 가는데 너네들 전화만 받겠다. 이제 전화 안 받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전화를 2번이나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 정권에 참여할 수도 있다. 그런 시사점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김문수 캠프에서도 홍준표한테 계속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청년의 꿈인가요? 네. 거기다 또 14일 날 글을 올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을 박살을 낸 것 같네요? 네. 청년의 꿈에 박살을 낸 건 3년 전에도 그랬어요. 3년 전에도 청년의 꿈이 윤석열한테 떨어졌을 때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2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을 하겠다. 다급하니까 오라고 하지만 이제 정남이가 떨어져서 근처에도 가기 싫다. 정남이 떨어졌다라고 내가 직격을 했죠.
한 번은 일으켜 세웠지만 두 번째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홍준표가 일관되게 자신의 언행을 일치시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이게 진짜 저렴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모두의 선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값이 오르고 있다. 이 소리는 뭐냐면 확실하게 저는 이제 홍준표가 지금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에서 확실하게 뭔가를 지금 던져놓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말까라는 고민하는 단계인 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과 딜을 벌이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6월 중순에 온다니까 선거 대선이 끝난 이후 아닙니까? 네네. 6월 중순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김문수 캠프에서 러브콜 보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없고요. 예. 오히려 거기 앉아갖고 분탕질이나 안 하면은 그게 제일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SNS에다가 글을 올려가지고 국민의힘과 이 김문수 캠프를 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열을 받았는지 쌍거지 또 나서가지고 일을 그렇죠. 더 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짜 입 다물고 자숙해야 될 사람이 권영세예요. 솔직히 이 당에 완전히 정말 오죽했으면 당원들이 나서서 당 지도부가 한 걸 뒤집어 엎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부끄러워야 될 사람이 왜 또 나서서 홍준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까? 인성운운하면서 그건 어떻게 돼요? 권영세 또 기사화됩니다. 홍준표 비난했다 어쩌다 그러면서 뭘 깎아먹습니까? 김문수 후보한테 가야 될 조명이 지금 권영세로 말미암아 한마디라도 더 보태서 지금 홍준표한테 가고 있는 거예요. 권영세가 나서갖고 홍준표를 비난하면서 타고난 인생은 어쩔 수 없다. 이건 아주 그냥 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욕을 한 거지. 예. 너는 인간 말종이야. 그 얘기 아닙니까? 예. 사실은 권성동도 뭐 홍준표를 탁 이렇게 극찬하는 시켜 세우는 것처럼 또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홍준표에 대한 비난입니다. 예. 그러면 홍준표가 또 가만히 있을 턱이 아유,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속 지금 기사화만 되는 거예요. 홍준표 고맙다. 나 지금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언론들이 나를 이렇게 계속 받아준다. 홍준표가 가장 노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권영세는 지금 나설 자리도 입을 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권성동 이 사람은 왜 김문수 캠프가 늘 그렇게 유세 때 옆에 다니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권성동이가 나서가지고 무슨 표를 얻어오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김문수 주변에는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은 얼씬거리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다 빤히 봤는데 아무리 정치는 생물이고 적도 동지도 없다고 하지만 유권자들이 아니 그렇게 알량한 대통령 후보 노릇이나 연연해 하고 있다라고 면전에서 거의 욕을 한 권선동이와 함께 다니면서 헤헤거리고 그 유세를 하면 그 유권자들이 권선동 넌 어디다 대고 여기로 오냐 이렇게 고함을 지른다는 거예요. 실제 유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대선에 질라고 작정하지 않은 한 우리 같은 사람이 보통 사람이 보더라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도대체 완전히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 스크린에서 네네. 그 사람이 제일 앞에 서가지고 무슨 표를 얻겠다고 하면은 아니 저런 양두구입 같은 사람이 어디가 있냐 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한마디씩 하죠. 그러니까 김문수가 지금 준비한 그 후보라면 그동안 준비했던 플랜대로 나가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자기한테 집중되도록 하는 이슈도 계속 던지고 비전도 던지고 전혀 새로운 인물들을 옆에 딱 세워갖고 와, 저 사람이 김문수 옆에 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하는 게 지금 캠프에서 자기 사람 만들기거든요. 근데 아이고 권성동, 석동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